요즘은 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따뜻해졌어요. 저 보세요. 안에 반팔 입었어요. 막 반팔. 와. 제가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날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뜻해진 거는 이 성층권에 있는 극소용돌이가 붕괴돼서 그 지구 변화, 이 기후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아주 추위를 시베리아 추위를 그러니까 시베리아 추위가 유럽에 갔어. 그래서 유럽이 지금 엄청 춥고요.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는 따뜻한 그 따뜻하게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이 끝나나 이제 다시 또 강추위가 오지 않겠나? 뭐 그런 걱정들 하죠. 강추위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따뜻하게 겨울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겨울은 좀 겨울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유, 겨울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겨울이 따뜻한 건 좋은데 겨울에 춥기를 바라는 거는 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야 이러다가 이렇게 지구 망하는 거 아니야? 지구 이거 대멸종 6번째 대멸종을 겪는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좀 추웠으면 좋겠어요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빅픽처. 우리 사람들이 좀 기후 변화가 되지 않고 지구가 평화롭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하는 거고, 그냥 계속 따뜻했으면 좋겠어요라는 것은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우리 사람 마음이잖아.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요. 활동하기 아주 좋잖아. 옷만 조금만 입으면 되니까. 그런데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2월 달은 강추위가 다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층권의 극소용돌이가 다시 2차 붕괴를 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또 극심하게 또 일어날 텐데요. 반면에 유럽은 따뜻해지고 반대로 이제 이쪽 동아시아 쪽은 추워지고 하게 될 건데요. 1월 초처럼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2월 달이니까요. 지금보다는 좀 추울 거다. 지금보다는. 뭐 영하로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처럼 기후 변화는 예상치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1월 중순, 1월 말쯤에 1월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지금은 논이나 이런 데 물 담가놓고 거기다가 썰매를 짓고, 여러분들 다 썰매 만들어 봤죠? 안 했어요? 썰매 만들어 판때기 해가지고 거기다 철사. 우리 집에 철사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철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꼬챙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만 그런 것 같네.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겨울에는 그러니까 꽁꽁 얼었어요. 들판들이 전부 다. 근데 지금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러나 꼭 따뜻한 건 꼭 좋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하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신압으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건강할 때 건강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장기라는 것은 꽤 늦어요. 이렇게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보다 더 늦은데요. 자, 폐 같은 것이 손상된지 나 폐가 손상됐어.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이 사람은 폐가 나빠지기 한 4단계 정도, 3단계 이상 4단계까지 돼야지 내가 폐가 나빠졌어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신장도 마찬가지죠. 나 신장이 너무 안 좋아 라는 거 알 만큼 됐다면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곧 있으면 투석을 해야 될 만큼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위장은 좀 다르죠. 위장은 비교적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속이 쓰린다든지 여기 아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 위는 비교적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장도 신호가 있죠. 대장은 설사를 자주 하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예요. 물론 위가 아픈 것도 사실은 신호예요.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신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테니스를 열심히 하다가 여기 어깨에 염증이 생겼어. 이것은 신호거든요. 너무 많이 해서 무리했으니까 쉬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라는 거는 사실은 신호예요. 내가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테니스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과식을 하고 달달한 설탕을 계속 먹고, 이래 되면 이제 그러면 점점 우리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해야지. 더욱 굉장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으로 막을 걸 나중에는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그런 지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꼭 어디가 아프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화라는 것은 점점 내 몸이 쇠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이가 이제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이래 되면 너는 이제는 막 살 수 없다. 20대야 막 살 수 있죠. 20대야 밤새 술을 마셔도, 20대야 뭐 하루에 담배를 2각씩 펴도 뭐 괜찮잖아.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닌 이상으로는. 그런데 40대가 되고 이러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체력이 얼마나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것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이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너는 몸 관리를 해야 된다. 어디 가요? 나이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100살까지 살려면,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살려면 이제는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딴 데 신경이 많이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데, 돈 버는데, 뭐 아니면 용락을 느끼는데, 아니면 뭐 무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몸 관리를 해야지. 우리 절에서는 늘 그러잖아요. 내 몸은 법당이고 마음은 부처다. 부처님을 잘 모시고 살려면, 내 마음이 부처니까 부처님을 잘 모시고 살려면 법당이 튼튼하고, 우리가 법당에 저 배영사 법당 봐요. 얼마나 훌륭해. 그 수십억 한 50억 들어가지 않았나? 그 굉장히 그 법당이 잘 지은 법당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비싸게 그 불자들이 다 십시일반 그 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불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잘 모시려고 한 거지. 안에 있는 부처님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법당을 아주 튼튼하고 아름답게 짓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부처를 잘 모셔야 돼. 그러려면 내 몸을 튼튼하게 해야지 마음이 다치지 않지. 내가 몸이 당장 나빠봐요. 감기라도 걸려봐요. 감기라도 우리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데요. 감기 걸리면 아무 의욕이 사라져요. 입맛도 없고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장 감기에서 딱 나오면 다시 또 기분 좋다 하면서 밖으로 또 나가죠. 마음이 항상 늘 기쁘고 행복해야 될 텐데 우리는 1차적으로 주변 상황, 관계도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법당을, 몸이라는 법당을 잘 관리를 잘해서 점점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는데 기름칠을 좀 하고 좀 이렇게 몸이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신기하게 우리 몸이라는 거는 70이 되고 80이 돼도 근력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면 힘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몸에 대해서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근력 운동하면 몸이 어디 부러지는 거 아니야?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근력 운동하면 뭐 이렇게 근육을 쓰고 뭐 근육 노동을 하면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일찍부터 40대, 50대부터 근력 운동을 계속 해왔다면 이 80대, 90대가 돼도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몸은 120살, 140살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들이 한 70 넘으면 다들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70 넘으면 쭈글쭈글쭈글하니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쑥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건강한 게 당연한 거고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아픈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게 정상이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쁘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를 잘못한 거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정상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실제로 사이가 좋은 게 정상이잖아요. 원래 부부는 사이가 좋은 게 정상인데 뭔가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거고요. 스님과 신도와의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도 관계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원만히 이렇게 좋지 않게 됐다는 것은 누가 잘못해도 서로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문제죠.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1차적인 몸 건강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만 2차적인 관계도 역시 이 마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내 마음의 부처를 잘 보시려면 1차적인 몸, 2차적인 관계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는 문제가 있지 않도록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부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라가 있는 거고 또 내 건강에 내 몸에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은 해결하라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온난화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폐나 신장, 콩팥이 아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것과 같은 것처럼 지구도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폐나 콩팥이 많이 진행됐다라면 콩팥이나 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될 때가 왔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10년 후 20년을 보장하지 못하고 또 운이 좋아서 20년, 30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굉장히 험악한 세상에 살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려줘서. 그렇게 우리는 뜻하지 않게 큰 죄를 저질러서 우리는 겨우 이렇게 기름 보일러 열심히 떼고 우리는 겨우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쓰고 우리는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고기 같은 거 많이 잘 먹고 그렇게 했을 뿐이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구가 크게 병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다음 세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불하세요.